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홍춘아. 내 주인된 입장에서 머슴에게 보고받는 시간,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과 함께 대전광역시의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머슴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나오시는 타이밍 아닌데 공격하며 몰래 훔쳐본 마음이 꿈속에도 그리움만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전광역시의 정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네, 지난번 방송 이제 마음에 드셨나요? 두 번째 방송하신 거는. 예, 뭐 조금씩 네. 예, 익숙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상파도 이제 출연을 하셨습니다. 라디오에서 이제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그 1차 추경 5천억 그 심의하는 너무 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시의원께서 별로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제가 의원님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숫자에 좀 밝았어요. 지난번까지는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시의회 관련해 갖고 좀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퇴를 한다고 하셨죠? 예. 뭐 다음 주쯤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진작에 좀 하실지 뭐 이렇게 질질 끌었나 모르겠어요. 글쎄요, 조직 내부에 네. 또 뭐 돌아가는 그 구도가 있으니까 아마 좀 시간이 걸렸던가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제 기초의원들이 좀 잡음이 좀 있습니다. 김영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공금이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써야 될 그 카드를 갖다가 사적으로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뭐 성추행 관련해서 뭐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한 말씀 주시죠. 어쨌든 뭐 저도 뭐 동료 의식이 사실 있어서 좀 책임감이 사실 있는데요. 그 업무 추진비 카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민주당이 아무래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곧 그 의회의 문제가 민주당의 문제로 비춰지기 되게 좋은 이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법인카드 가지고 사적 유용하는 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게 만연해 있지 않나요?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좀 있죠. 아니 굉장히 뭐 그 저기 일반 회사도 그렇고요. 네, 예. 오늘 법인카드 들고 나왔다.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오늘 법인카드 받아서 사면 돼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본 것 같고요. 저는요. 실제로 또 어떤 부서에서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밥값이 10만 원 나왔으면은 20만 원으로 끊어달라. 그리고 그 내역이 안 나오는 걸로 끊어달라. 이런 요청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목격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예, 뭐 적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아직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은 좀 정치 행위로 어느 정도 보고 일부 좀 관대하게 이렇게 해왔던 그런 관행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같이 참석한 사람들의 노출을 좀 자제해야 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지 조금 사실 공무원들보다는 좀 관대하게 좀 하는 부분이 저희 정치권에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개인의 문제로 접근을 해갖고 저 사람이 부도덕해갖고 법인카드를 함부로 썼다,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근절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전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공기업, 사기업 아니면 정치권, 공직사회 다 만연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걸렸을 때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보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치 음주운전도 뭐 경험이 있으시니까 걸리면 사람들이 아 단속을 하필이면 오늘 해가지고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성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할 텐데 들쑥날쑥하니까 아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돈은 내 돈보다 더 엄격하게 써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진리인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도 네 상임위원회 카드 있으시죠? 예. 저 밥 안 사주실 거죠? 네. 뭐 언론인 접촉하고 네. 만날 때는 뭐 다 허용하는 부분이니까 이후에 네. 기회 있으면 한번 네, n분의 1 문화가 확산이 돼야 돼요. 특히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대상이잖아요. 예, 직무 관련성 있을 때는 저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건데 어느 순간 굉장히 좀 뭐랄까 법 제도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예, 우리 시민들, 국민들 모두의 의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의원님하고 나눌 얘기는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면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명되신 분들에 대해서. 예, 일단 지금 교체 대상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새로 내정된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치명적인 결함 부분들은 사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밝혀질 부분이 있다면 뭐 그때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지금까지는 뭐 무난한 인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윤의 교육부총리 지명 같은 경우가 말이 제일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아드님 병역 면제받은 관련해서 근데 해명은 하셨죠. 뭐 수술 십자인대 파열로 2차례 수술을 받았던 거랑 그 다음에 위장 전입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이라고 해서 장관을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하느냐? 그 정치력 갖고 뭐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자격 여부로 이야기하면 뭐 그 자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고요. 예를 들면 교육감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후보 출마하려면 네. 저도 교육에 관심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교원 자격증도 있습니다만 네. 실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력이 없어서 출마를 못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자격 여부가 네. 있는데 장관직은 사실은 자격 여부는 없습니다. 다만 자질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자질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한 6년간 이렇게 활동하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 진지하게 임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 뭐 장관이 혼자 실무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자질 부분은 한번 검증해 본다면 못할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뭐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공직자들이 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예.
교육위원회에 있었다고 해서 장관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하는 일부 이제 야당 분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전에 황우여 부총리 같은 경우 예. 그분도 교육위원장 했다는 이유로 교육 전문가 아닌데 교육부 장관 그렇죠, 했거든요. 했죠. 예. 그랬는데 그분이 한 거 뭐 있었어요. 그때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뭐 이런 거 했었고, 그러니까 그 이거를 비판하는 분들이 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과연 저분들이 저런 지적을 할 만큼의 염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또 왜 국방부 개혁을 위해서 네. 그 문민 장관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사실 좀 그랬었죠. 높지 네. 않습니까? 네. 뭐 비리 장관이 오히려 비리의 중심에 선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군 출신이 아닌 장관들도 국방부에 세워야 된다 이런 여론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교육에는 상당 부분 오히려 갈등 조정이나 방향 제시를 하는 그런 자리로 본다면 오히려 더 사회적인 인물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방장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 돼서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된 상태이고 이분은 뭐 역대 3번째로 비육군 출신의 그 합참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합참의장이 사실 군을 이렇게 장악하는 통수권의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정부에서 그 계엄령 문건에서는 합참의장은 제끼고 그냥 육군참모총장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요. 네, 이분은 재산이 마이너스 13억 7,100만 원 신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보다는 가난한 것 같네요. 이분이. 뭔가 좀 뭐 일을 좀 크게 좀 벌렸는가 봅니다. 의원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마이너스에. 좋으시겠습니다. 참. 그 며칠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비누 만드시던데. 살림이 좀 어려워서 네. 비누 만들어서 좀 네. 직접 자급자족으로. 효과가 진짜 좋나요, 그거? 해보십니까? 정말 좋습니다. 네. 레시피 좀 공개해 주세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있으시고 이분은 이제 산업부에 근무하시던 시절에 대규모 원전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증설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이력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뭐 이런 정책을 기조로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부합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국가의 아젠다가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을 우리 국가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모두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대안으로 어느 비율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국가 아젠다가 설정이 되면 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은 사실은 뭐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뭐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가 아젠다가 다시 이제 미래 에너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자연 에너지로 이게 한다고 국가 아젠다가 설정이 되면 그 입장에 맞춰서 내각이나 공무원들은 또 활동을 그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과거에 그 입장이 특정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세력의 뭐 엄밀한 입장을 대변했던 그런 전력이라면 사실은 문제되겠지만 국가 아젠다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활동을 했다면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동으로 좀 해놓으세요. 자꾸 울리네. 밴드 알림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이번에 지명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문재인 정부 그 신입 장관 후보자들 이 5분은 그래도 약간의 논란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직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결격이 될 만한 그런 흠결은 없어 보인다. 뭐 노동부 차관 하다가 장관 하신 뭐 이 경력이 과거에 그 정부의 연장선에서 네. 있었던 그런 논란 부분들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분도 이제 공직자 출신이고 청와대나 국가의 노동정책 방향, 고용정책 방향이 아젠다로 설정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혹시 과거에 좀 노동계에 좀 다소 억압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좀 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요. 이제 우리 동네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허태정 시장께서 뿐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후보자들도 비슷한 공약을 냈었는데 이제 대전이 학생들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이제 지역이잖아요. 이제 네. 복지 수준이 뭐 꼴찌 수준이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학생들 무상 그 급식을 전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았습니다. 공약으로도 내세웠었고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제 제가 주관하는 대전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이제 교육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학부모 대표 한 분이 나오셔서 무상교육, 무상 교육복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지금 대전이 이제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의 속도가 가장 더디고요.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이 양적인 문제로 봐서도 지금 네. 떨어지고 그 급식 예를 들면 급식 무상급식의 급식비 단가도 지금 제일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질에 있어서도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과 질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지금 인구가 4만 명을 채 못 찍고 지금 1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주로 세종시로 한 4만 명 가까이 유출이 됐는데요. 세종시가 이 무상교육 교육복지가 잘 돼 있고요. 그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다라는 인식들이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좀 인식이 돼가지고 집값이 싸다 뭐 이런 것과 더 결합이 돼가지고 네. 그 세종시로 젊은 부모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있는 이게 상황.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건 진짜 그 시장과 교육감 네. 우리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 그 단지 우리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우리 대전시의 인구 정책까지 같이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철학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동안은. 이게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민주당 집권했었잖아요, 계속. 예. 그리고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였었고. 그나마 권선택 전 시장 때부터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와서 이제 그 설동호 교육감하고 배분율 때문에 밀고 당기는 과정 있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주체적으로 나서려고 했던 과거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최소 3년에서 5년씩 뒤쳐져서 하지 말고 당기면 됩니다. 3년 정도만 당겨도 인구 유출 일부라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꼴찌나 하위권으로 하지 말고 상위권으로 당겨서 우선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도시들을 보면은 그 도시의 그 철학을 담는 그런 정책들을 간혹가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전은 맨날 첨단과학의 도시라는데 도대체 뭐가 첨단과학인지 잘 모르겠고요. 연구단지 하나 있는 게 첨단과학의 도시는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색깔들이 밋밋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 돈 없어서 못 한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야구장 진다면서요. 그 몇천억 들여가지고. 예, 저는 돈 문제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시의회 예결위원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는 아니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 예전에 권선택 전 시장 그 재임 시절에도 누군가 이제 그런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하고 대토론회 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대전 그 복합터미널에서
동물원까지 5월드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 그러면 타지 사람들이 와서 거길 놀러 갈 때 대중교통 연계가 안 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었대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게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뒤로 밀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과연 뭐가 제일 앞서 있어야 되는 건지 트램인 건지 뭐 야구장인 건지 뭐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좀 힘든 세상에서 그 지방 정부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무상급식은 전면 시행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교육청하고 시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면서요? 예, 대전시는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하자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기왕 할 거면 일찍 하자는 뭐 그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 다 하자? 예, 네. 1, 2, 3학년 다 하자 고등학생. 근데 이제 교육청이 3학년부터 내년에는 3학년부터 우선 실시하고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요? 돈 없다고? 뭐 예산 문제로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교 전면 무상급식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50대 50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180여 원 정도 네. 이제 더 추가로 예산 부담이 되는데요.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뭐 교육청도 좀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일단은 전면 시행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시는 이견이 있긴 하지만은 시장의 어떤 적극적 의지에 따라서 그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 네. 거기다가 그 양적 확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급식비 단가도 지금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급식 질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 단가도 인상을 좀 해서 뭐 여기는 급식 단가는 지금 그 초중고뿐만이 아니고 그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해서 급식 단가 인상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 교복은 어때요? 그 허태정 시장께서 무상교복 이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거 시행 아직 안 되고 있죠? 예, 교복은 이제 그 체감하는 복지로 보면 사실은 저소득층 쪽에 사실은 우선적으로 좀 집중이 된다면 너무 비싸요 교복. 예, 그렇죠? 저소득층에 집중이 된다면 좀 그렇게 그 절박한 과제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하다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해도 뭐 그거는 뭐 조금의 시간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교육위원장이시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복하고 체육복 있잖아요 학생들. 예. 정말 비싸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 저도 근데 그 재질이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정말 싸구려거든요. 땀 흡수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퀄리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가격은 되게 비싸요. 예. 그 교복도 무상 교복으로 할 경우에 이제 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거나 또는 그 대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지역 업체가 또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문제가 또 학생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까? 그러니까 아예 지정을 해주거나 공동구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쿨룩스 이런 건 되게 애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아이돌 모델들 그렇죠. 많이 써서 예. 그리고 김서령 교복 같은 경우 인기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같은 교복인데도 김서령은 좀 싸고 스쿨룩스 좀 비싸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광고비도 또 포함이 네. 됩니다. 광고비를 예를 들면 김서령 교복에서 뭐 재질은 뭐 비슷한 수준에 하더라도 예, 아이돌의 그 광고 부분을 뭐 상당 부분 투입하면 선호도는 뭐 또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지역의 중소업체가 그런 광고비 투입할 여력이 사실 없다 보니까 브랜드 인식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질 문제는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브랜드의 선호도 문제는 광고가 상당히 작용하는 의원님 자녀분들은 교복 혹시 어디서 맞추셨어요? 스쿨룩스에서 했어요? 아니면은 김서령에서 했어요? 우리 아이는 뭐 네. 스쿨룩스 한 것 같아요. 네. 네, 했고. 너무 비싸 교복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동구매 이렇게 해갖고 어디를 딱 지정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는 스쿨룩스 입고 나는 김서령 입고 하면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비교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아이들이 그 한 업체에서 입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교복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 신사복 파는 거보다 더 비싸요. 제가 교육위원 4년 전에 하면서 가격 비교도 많이 했고, 예, 실태 조사도 좀 했는데 이 아이들 그 선호 개별 선택권 문제까지 결부되다 보니까 좀 가격 비교도 많이 해봤지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무상교복은 그러면은 당장 내년에 시행되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일단 시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이게 많으니까. 아직 그거는 제가 충분히 점검이 안 됐는데요. 네. 무상급식 쪽에 좀 우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가급적이면 조율해서 뭐 시기를 당기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얼마 전에요. 버스 전용차로 이제 위반 과태료 너무 안 낸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일제 정리 기간 그러니까 받으러 다니겠다 못 받은 돈 이거 한다고 하는데 대전이 그 서울을 비교해봤을 때 버스 전용차로 이렇게 준수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전용 차로가 이제 가운데 길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주위 상권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 차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잘 지켜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요. 근데 대전은 이제 그 BRT 도로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그 갓길 쪽에 네, 갓길 쪽에 인도에 접해 있는 거기를 이제 버스 전용 차로로 하다 보니까 주위 상권이나 일시적으로 또 이를 보려고 하는 시민들이 일시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불법 주정차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불법 주차해놓고 가고 실제로 용문동에서 도마동 가는 그쪽 길 같은 경우는 버스 전용 차로가 그려져 있는데 그냥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또 단속과 계도 또 정비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사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말만 전용차로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다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지금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대전이 그래도 도로 확보율이 좀 높은 좋은 편입니다. 편이죠. 네. 네,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이 그렇게 편리하지 못하다고 주요 도시 중에서야 대전이 대중교통이 가장 불편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대중교통 이용 정책이 지금 그 낙제점이에요. 그 도시철도 2호선 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고 버스를 통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 않나. 저도 상당 이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정책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좀 한번 저도 다뤄봤으면 싶은 게 그 버스와 지하철 그 무한 환승 제도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번 방송 주제 한번 그걸로 정해보죠. 그러면요. 예, 네. 버스와 현재 있는 지하철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면 아마 대중교통이 좀 더 편리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대전시에서도 좀 더 우선 정책 순위로 놓고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대중교통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이상 정도 되는 나이의 분들이 승용차가 없으면 참 다니기 불편한 동네다 이런 인식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느 곳이든 나가서 5분 안에 내가 뭔가 차를 탈 수 있다라는 확신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차를 굳이 갖고 나가지 않아도 될 건데 배차 간격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노선도 그렇고 이게 손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가 문의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뭐 지켜지는 것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범법자들을 양산하는 이제 그렇게 전락돼 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상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원도심청 보면은 차랑 사람하고 막 얽혀 있잖아요. 예. 거기 되게 위험한데 또 주정차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율이 좋다 보니까 네. 승용차 이용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위주로 지금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로가 불편하면 승용차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대중교통 쪽으로 갈 텐데요. 근데 이 도로율이 높은 걸 잘 활용해서 오히려 그 버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왜냐면 미세먼지 이 부분도 그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서울에서 그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그 경보가 나면 뭐 무상 그랬죠. 네. 무료 이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잠깐 잠시 했었죠. 실험을 해보게 됐는데 네. 어쨌든 미세먼지 정책과 대중교통 이용 정책이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정책을 좀 더 살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땜질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그 시정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한순간에 딱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도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 보이니까. 의원님께서 또 미세먼지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대전시의회에서 이제 금산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제 정치권에 보낸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그 이제 금산에다가 설치한다는 건데, 정부에서. 의료 폐기물이면은 예, 뭐 예. 솜, 이렇게 피 묻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주사 바늘 같은 거.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그 중에서 그 엑스레이 찍은 네. 방사선과 접촉했던 폐기물들은 지금 경주 방패장으로 갑니다. 네. 그렇게 그거는 이제 소각이 아니라 이제 연구 폐기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요. 일종의 핵 폐기물로 취급을 한다, 그런 거잖아요. 예. 네. 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의료 그 폐기물들을 이제 집적해서 소각하는 장소 시설을 이제 설치하는데, 그게 아마 금산에 설치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주민들이 뭐 그런 폐기 시설이 뭐 환영받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른바 님비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긴 해도 우리 지역에 오는 것, 또는 금산 지역에 가는 것, 금산 국민들이 뭐 달가워하지는 뭐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는 뭐 일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일단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금산의 문제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다시 소각하는 과정에 생기는 그 미세먼지나 또는 환경성 그 문제들이 또 우리 그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오는 상수원의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하고 가까이 있고 또 이제 그 금강 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전 시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될 수 있어서 이걸 예. 반대한다라는 거,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예. 어딘가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딘가에선 해야 되잖아요. 예,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안 되고 니네 동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환영할 수는 없고요. 네. 환영할 수는 없는데 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 뭐 환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문제를 그냥 그 단순하게 어디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하필은 왜 우리 지역이냐라는 그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더 그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할 거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지역의 지원책 이런 부분도 좀 준비해서 뭐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 의회가 굉장히 품이 넓은 것 같아요. 근데 금산일을 갖다가 대전시에서 결의문까지 내고 오지랖 넓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의장께서 금산 출신이어가지고 더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그 결의문 채택하는 날
금산군 의회에서도 방청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그 출신이 의장이 이제 금산 출신이라 아마 금산군에서 요청이 또 특별히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서로 뭐 인근 지역에 의회 간에 서로 협력하거나 소통하는 부분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그런 거는 뭐 네. 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전시에 되게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굳이 대전시에 이런 그 결의문하거나 조례 이런 것들이 금산 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나 아니면은 황명선 뭐 지금 떨어지셨죠 그분 네 논산시장 지지 선언 이런 거에만 포커싱 맞추지 말고 좀 대전 현안에 대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예, 그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 건의문도 별도로 하나 채택이 된 게 있는데요. 그 국립묘지, 국립현충원 대전에 있는 그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국립묘지에 그 친일파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대전에는 김창룡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인물들을 이제 이장하는 법을 재개정해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런 영웅들과 같이 이렇게 묻혀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다라는 그래서 그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 현안 문제이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목소리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김창룡 묘 이장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아직까지 뭐 사실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 그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장하는 것도 절차와 방법이 필요할 텐데 그 절차와 방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장해달라 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겁니다.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건의문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 활동들 계속 하실 거죠? 예, 그거 해야죠.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갖고 정기현의 머슴일기 오늘 세 번째 얘기를 써봤습니다. 그 지난 1번, 2번보다는 그래도 좀 덜 당황스러우셨죠? 어떠셨어요? 네. 뭐 이게 그 아픈 곳을 찌르는 부분들이 좀 적어서 아니 뭐 오늘은 계속, 계속 찌르면은 삐질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번 방송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중교통 가지고 한번 관련해서 예. 다른 분들도 좀 한두 분 전문가들 모시고 같이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좋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토론회 한번 해볼 생각도 있었는데 네. 좀 교육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청소년 청년 문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좀 뒤로 지금 빼놓은 상황인데 네. 의회에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또는 우리 상임위에서 몇 번 시에는 정책 제안한 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실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과 한번 소통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비베. 하하하니